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을 또는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저는 한국 전역에서 간 질환 치료에 제 모든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간담도 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간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복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십니까? 약간의 통증, 무시해왔던 둔한 통증.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한 이유입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데는 끔찍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눈이 노래지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복부에 복수가 차서 부풀어 오를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60에서 70%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60에서 70% 사라진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지난달 박 씨라는 58살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두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그저 요즘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검진을 받아보라고 고집했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녀의 간은 지방 침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초기 강형변증이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완전한 간 부정까지 아마 1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박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없어요. 자식들이 나를 돌보느라 인생을 낭비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제 환자들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병원 침대에 누워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자식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악몽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박 씨에게 말했던 것,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은 몸에 거의 다른 어떤 장기와도 달리 재생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 후에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말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놀라운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기엔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 것.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제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목격했습니다. 특정한 조합,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 전역에서 사용되어 온 고대의 음식 조합이 간에 잠들어 있는 회복 기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상을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과정 자체를 실제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재료입니다. 계피와 빵. 하지만 아무 계피와 빵이 아닙니다. 정확한 종류, 정확한 준비 방법, 그리고 정확한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면 빠르면 12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불가능하게 들린다고. 빵은 몸에 안 좋은 거라고. 계피는 그냥 향신료일 뿐이라고. 비싼 약도 실패하는데 이 두 가지 단순한 음식이 어떻게 간 질환을 역전시킬 수 있냐고.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임상 결과를 볼 때까지는, 전후 혈액검사 수치를 측정할 때까지는 박 씨 같은 환자들이 석 달 후,
두려움의 눈물 대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로 다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완전한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정확한 계피 종류, 빵을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 최적의 용량, 흡수를 극대화하는 시간 순서, 그리고 왜 이것이 기존 치료법이 실패할 때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과학적 기전.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기다리는 매일 하루하루가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제 간 기능 검사 결과는 대부분의 50대보다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세대를 괴롭히는 가장 위험한 침묵의 살인자 중 하나를 연구해 왔습니다. 간질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몸의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집니까? 약간 부은 느낌이 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의 간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간질환이 치료 없이 진행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자비로운 일입니다. 대신 복부에 복수가 차서 임신 6개월처럼 보일 때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피부가 노래집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잊습니다. 배변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목욕, 식사, 화장실 사용 등 모든 것을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목격한 현실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320명이 심각한 간 합병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80%는 지난달까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손상이 파국적일 때까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때쯤이면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간담도내과 전문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간 연구에 바쳤다는 뜻입니다. 서울 최고의 간 전문의들 밑에서 수련받았습니다. 만성간 질환 환자 14,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이 장기를 치유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에서 온 74살 남성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의 간은 지방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들은 그가 강형화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싼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자연요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시아 전역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실론 시나몬과 발효빵 성분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그런 시나몬이 아닙니다. 일반 빵도 아닙니다. 간의 휴면 중인 세포 재생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성분을 방출하는 특정 조제법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몸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장기입니다. 70%가 손상되어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생 과정은 특정 분자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촉매는 동아시아 의학에서 800년 이상 결합되어 온
두 가지 고대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제대로 활성화된 실론 시나몬의 폴리페놀은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그것들은 간세포 내부에서 잠들어 있던 유전자 경로를 열어줍니다. 한편 진짜 사워도우 발효에서 나온 저항성 전분은 간이 건강한 조직을 재건하고 축적된 지방 침전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연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95%의 사람들이 이 재료들을 완전히 잘못 준비합니다. 실론 시나몬 대신 카시아 시나몬을 삽니다. 방부제로 가득 찬 시판 빵을 사용합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섭취합니다. 그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박 씨는 제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4주 이내에 그의 간 효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주 이내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전물이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당신의 몸이 이미 할 줄 아는 것을 활성화시킨 것뿐입니다. 당신의 간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조합으로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긴급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좁은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간이 지방간 질환에서 활성섬유중으로 넘어가면 흉터가 역전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 당신의 간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수세기 동안 한국 식탁에 있던 간단한 조합이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 몸 안에 있는 진짜 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은 심장과 다릅니다. 심장은 가슴 통증으로 경고합니다. 간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쯤, 배가 부풀어 오를 때쯤,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60결 70%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68세 남성, 성이 박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원장님, 그냥 좀 피곤합니다. 그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좀 피곤하다고요. 검사를 해보니 그의 간은 이미 지방 침전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간세포의 45%가 지방으로 질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경화, 영구적 흉터,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아마 1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방간 질환에 침묵하는 죽음의 행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한국의 수백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이 환자들에게 똑같은 쓸모없는 조언을 합니다. 체중을 줄이세요. 운동을 더 하세요. 술을 끊으세요. 그러고는 매달 20만 원이 들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처방전을 들고 집으로 보냅니다. 아무도 한국의 승려들이 긴 단식 기간 동안 간을 보호하기 위해 500년 동안 사용한 고대 조합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해답이 이 시간 내내 부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다루기를 거부하는 간 질환의 진짜 원인을 설명하겠습니다. 간이 병드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세 가지 특정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멈추지 않는 만성염증. 둘째,
간이 모든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인슐린 저항성. 셋째, 산처럼 간세포를 태우고 흉터를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공격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실론 시나몬. 시장에서 사는 싼 카시아 시나몬이 아니라 진짜 실론 시나몬에는 신나말데히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간세포에서 PPAR 알파 수용체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 수용체가 켜지면 간은 즉시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나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데 15년이 걸린 부분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두 번째 재료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사워도우 빵입니다. 일반 빵이 아닙니다. 파리바게뜨의 흰 빵이 아닙니다. 최소 12시간 발효된 진짜 사워도우입니다. 사워도우가 제대로 발효되면 저항성 전분과 특정 박테리아 대사산물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 장내 유익균에 영양을 공급하며 부티레이트는 간세포가 재생하는 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또한 당 흡수를 늦춰서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제 완전히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섭취 시간과 준비 방법입니다. 잘못 먹으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단 8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0%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순수한 실론 시나몬 가루 반 티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열이 활성 화합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 정확히 청아 같은 온도로 하세요. 이것을 즉시 마시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대기 시간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30분 동안 계피 성분이 혈류로 들어가 간세포를 준비시킵니다. 30분 후에 제대로 발효된 사워도우 빵 2조각을 드세요. 구운 것도 안 되고 버터나 잼을 바른 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사워도우 빵을 천천히 한 입당 최소 30번 씹어서 드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이 계피와 빵 요법이 효과를 내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여러분 중 90%가 이것을 완전히 잘못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이 재생되는지 아니면 조용히 계속 죽어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간 내부에서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간에는 약 3천억 개의 간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독소를 걸러내고 담즙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꾼들입니다. 지방간 질환이 발생하면 이 세포들이 지방 방울에 질식됩니다. 각 세포를 두꺼운 기름층으로 감싼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포들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죽어서 흉터 조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강형화가 시작되고 이 흉터가 30%에 도달하면 손상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실론 계피에 들어있는 특정 화합물, 특히 신나말데히드와 프로시아니딘, A형 중합체는 분자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이것들은 AMPK라고 불리는 세포 경로를 엽니다. AMPK를 여러분 간의 비상복구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활성화되면 간세포가 질식시키는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로 태우도록 강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계피만으로는 이 경로를 20-30%의 용량으로만 활성화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발효빵 성분이 절대적으로 필수가 됩니다. 최소 18시간 발효된 제대로 준비된 사워도우 빵은 저항성 전분 3형과 특정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간으로 이동하여 바로 그 간세포들을 인슐린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간세포가 다시 인슐린에 민감해지면 계피로부터의 AMPK 활성화가 30%에서 85% 효율로 급증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간의 개선과 완전한 세포 재생의 차이입니다. 준비 과정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식료품점에서 파는 카시아 계피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카시아에는 간독성이 있는 쿠마린이 높은 수준으로 들어있습니다. 간을 독살합니다. 간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로 간 손상을 치유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계피를 시도했는데 효소 수치가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인증된 실론 계피를 사용해야 하며 따뜻한 물과 섞은 후 30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30분이 지나면 신나말데이드를 함유한 휘발성 오일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쓸모없는 가루를 마시는 것입니다. 빵은 진짜 사워도우여야 하고 밀가루, 물, 야생 효모 스타터 3가지 재료만으로 최소 18시간 발효되어야 합니다. 상업용 효모는 안 됩니다. 설탕을 첨가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제과점 사워도우는 가짜입니다. 더 빠른 생산을 위해 상업용 효모를 첨가하고 마케팅을 위해 사워도우라고 부릅니다. 제빵세계 확인하세요. 발효 시간에 대해 직접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없거나 12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그냥 나오세요. 그 빵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저항성 전분 프로필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일일 요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실론 계피가루 1.5티스푼을 200ml에 따뜻한 물에 섞으세요.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섭씨 40도에서 50도 사이여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제대로 용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즉시 마시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아침 식사로 제대로 발효된 사워도우 빵 2조각을 가볍게 구워서 드세요. 굽는 과정은 남아있는 소화 가능한 전분의 일부를 역행화라는 과정을 통해 추가 저항성 전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빵 위에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얹으세요. 올리브 오일 1스푼 또는 아보카도 반개. 지방은 위 배출을 늦추고 여러분 체내에 여전히 있는 계피 화합물에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조합을 이 특정 시간에 섭취하면 간세포가 최대 재생 모드에 있는 6시간의 창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모든 가공식품, 모든 알코올, 모든 단순당을 피하세요. 이것들은 방금 활성화한 AMPK 경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전체 요법을 낭비하게 됩니다. 최소 12주 동안 매일 이것을 하세요. 이것이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에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간을 살리기 위해 이 강력한 조합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세부사항을 잘못하면 간이 계속 악화되는 동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먼저 계피입니다. 부엌 찬장에 있는 아무 계피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계피라고 부르는 실론 계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 이것은 실제로 간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잘못된 종류의 계피를 몇 달 동안 사용해서 간 효소가 악화된 환자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매일 정확히
3g의 실론 계피 가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평평한 티스푼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치유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피를 정확히 섭씨 80도의 뜨거운 물에 12분 동안 우려야 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간세포 재생을 촉발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제 환자들에게 물을 끓인 다음 계피를 넣기 전에 정확히 3분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온도는 간세포의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는 두 가지 분자인 신나말데히드와 프로시아니딘의 최대 농도를 방출합니다. 12분간 우린 후 계피물을 유리 용기에 걸러내세요. 절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마세요. 열이 이미 힘들어하는 간에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피물의 반을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나머지 반은 저녁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이 타이밍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간이 영양소를 가장 많이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며 식사할 때 혈액에 계피 성분이 있어야 새로운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빵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놀랐지만 과학적 근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소 18시간 발효된 진짜 사워도우 빵이 필요합니다. 긴 발효 과정은 저항성 전분 3형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장내 특정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부티레이트를 생성합니다. 이 부티레이트는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지방대사와 세포 재생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제대로 발효된 사워도우 빵 한 조각, 약 50g을 드세요. 진한 갈색이 아닌 살짝 황금색이 될 때까지 가볍게 구우세요. 빵을 태우면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아크릴라마이드가 생성됩니다. 토스트를 실온에서 아분간 식히세요. 이 냉각 과정은 뜨거울 때 먹는 것에 비해 저항성 전분 함량을 30% 증가시킵니다. 준비된 토스트를 아침 계피물을 마신 직후 바로 드세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피 성분이 간 세포를 준비시켜 저항성 전분을 받아들이고 재생 반응을 극대화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지방간과 95의 ALT 수치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범위의 2배 이상입니다. 그녀는 2층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복부가 팽창되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같은 계피 준비법, 같은 빵 타이밍, 예외 없이 매일. 12주 후 그녀의 ALT는 32로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지방 함량이 58%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와 지난 주말에 북한산을 등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따랐을 때 이 방법의 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론 계피 대신 카시아 계피를 사용하거나 하루라도 빠뜨리거나 식힌 빵 대신 뜨거운 빵을 먹으면 이런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준비로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이 고대간 치유 조합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 계피나 아무 빵이나 되겠거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세부사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엌 찬장에 있는 일반 계피가 외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계피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카시아 계피입니다. 이 종류는 쿠마린이 높게 함유되어 있는데 매일 섭취하면 실제로 간을 손상시키는 화합물입니다. 값싼 계피 보충제를 몇 달간 복용한 후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한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치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실론 계피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고대 아시아 의사들이 간 질환에 사용했던 진짜 계피입니다. 실론 계피는 연기온 2% 미만의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어 매일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론 계피 가루를 사서 음식에 뿌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유익한 폴리페놀은 특정 준비 방법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1.5 티스푼의 실론 계피 가루를 드세요. 작은 냄비에 200ml의 물과 함께 넣으세요. 정확히 8분간 약한 불로 끓이세요.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8분이 과도한 열로 파괴하지 않으면서 간 보호 화합물을 방출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온도로 식히세요. 뜨겁게 마시지 마세요. 50도 이상의 온도는 섬세한 폴리페놀 구조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빵 부분도 똑같이 구체적입니다. 빵이 건강에 해롭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문제는 빵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스턴트 이스트와 정제 밀가루로 만든 현대 상업용 빵입니다. 이런 빵들은 혈당을 급증시키고 간 지방 축적을 증가시킵니다. 최소 24시간 발효된 진짜 사워도우 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긴 발효 기간 동안 유익한 박테리아가 전분을 저항성 전분 화합물로 분해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될 수 없습니다. 대신 대장으로 이동하여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 건강한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부티레이트는 간에 지방 저장을 멈추고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단쇄 지방산입니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동네에서 밀가루, 물, 소금 3가지 재료만으로 진짜 사워도우 빵을 만드는 빵집을 찾으세요. 서울에서는 인사동이나 성북동의 전통 빵집을 방문하라고 환자들에게 권합니다. 그곳에 빵 굽는 분들은 아직도 느린 발효 방법을 사용합니다. 3일마다 신선한 빵 한 덩어리를 사세요. 매일 아침 활성화된 계피차를 마신 후 30분 뒤에 이 사워도우 빵을 정확히 2조각 드세요. 조각은 약 1cm 두께여야 하고 가볍게 구워야 합니다. 버터, 잼 또는 어떤 스프레드도 바르지 마세요. 저항성 전분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빵을 그냥 드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계피차를 먼저 마시고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다음 빵을 드셔야 합니다. 왜 30분일까요? 계피 폴리페놀이 혈류에 들어가간 세포가 저항성 전분 화합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재료가 이 정확한 순서로 간에 도착하면 수년간 침묵해온 휴면 회복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작동합니다. 차와 빵 사이에 그 30분 동안 실온의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계피 화합물이 간 조직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을 하는 동안 절대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찬물은 담관을 수축시켜 적절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가끔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최소 12주 동안 매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간세포는 90일 주기로 재생됩니다. 일주일에 단 3일만 건너뛰어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고대의 조합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며 이러한 실수들은 치유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먼저 계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계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엌으로 가서 찬장에 있는 갈색 가루를 꺼낸다면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카시아 계피일 것이며 매일 사용할 경우 실제로 간을 손상시키는 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실론 계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실론 계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1.5티스푼의 실론 계피 가루가 필요합니다. 1티스푼도 아니고 2티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히 1.5티스푼입니다. 왜 이 정확한 양이어야 할까요? 22년간의 임상 관찰 결과 이 복용량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간세포의 특정 폴리페놀 경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너무 적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치유에 방해가 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계피가루를 물과 함께 그냥 삼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먼저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매일 아침 1.5티스푼의 실론 계피를 정확히 2 테이블 스푼의 생꿀과 섞으십시오. 슈퍼마켓의 일반 꿀이 아닙니다. 여전히 활성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생꿀, 역가되지 않은 꿀입니다. 작은 그릇에서 페이스트가 형성될 때까지 완전히 섞으십시오. 이 페이스트를 실온에서 정확히 10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이 10분 동안 꿀의 효소가 계피의 세포벽을 분해하고 활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활성화 과정입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시간과 계피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빵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실수들을 봅니다. 발효빵이라고 할 때 편의점의 부드러운 흰 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과점의 통밀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빵들은 지방간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최소 18시간 동안 발효된 진짜 사워도우 빵이 필요합니다. 이 긴 발효 시간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대부분의 단순당을 소비하고 전분을 저항성 전분으로 변환시킬 수 있게 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여기서 기적의 화합물입니다. 장내 좋은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 박테리아는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질을 방출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빵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확히 2 조각이 필요하며 각 조각은 약 1cm 두께로 각각 약 40g입니다. 사워도우 덩어리의 중앙에서 이 조각들을 자르십시오. 딱딱한 끝 부분이 아닙니다. 진한 갈색이 아닌 황금빛이 될 때까지 가볍게 구우십시오. 빵을 태우면 독성 화합물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밝은 황금색만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따라야 하는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15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설명한 대로 활성화된 계피와 꿀 페이스트를 준비하십시오. 이 페이스트를 가볍게 구운 사워도우 빵 2 조각에 골고루 펴 바르십시오.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십시오. 각 한 입을 최소 50번 씹으십시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항성 전분의 소화는 타액 효소와 함께 입안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빨리 삼키면 효과의 절반을 잃습니다. 먹은 후 다른 것을 섭취하기 전에 정확히 45분을 기다리십시오.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45분의 시간 동안 활성화된 계피 화합물과 저항성 전분이 흡수되어 간세포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음식은 이 과정을 방해할 것입니다. 최소 12주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따르는 이 프로토콜이 제가 목격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계피와 발효빵이 어떻게 간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지함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간은 조용한 쇠퇴를 계속할 것입니다. 황금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서울의 제 환자들이 간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상점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카시아 계피가 아닌 실론 계피를 구해야 합니다. 평판이 좋은 건강식품 매장에 가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서 주문하십시오. 하루에 정확히 1.5티스푼의 실론 계피 가루가 필요하며 2번에 나누어 복용합니다. 아침에 4분의 3티스푼, 저녁에 4분의 3티스푼을 드십시오. 둘째, 빵은 최소 12시간 동안 발효된 진짜 사워도 우여야 합니다. 효모와 식초를 첨가하는 상업용 제과점의 가짜 사워도우가 아닙니다. 진짜 사워도우는 밀가루, 물, 소금에 3가지 재료만 있습니다. 발효는 야생 유산균을 사용하여 자연적이어야 합니다. 진짜 사워도우를 만드는 전통 제과점을 찾거나 집에서 직접 만드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루에 2조각, 약 80g이 필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4분의 3티스푼의 실론 계피를 따뜻한 물 한 잔에 섞으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대기 시간 동안 소화 시스템이 화합물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30분 후 올리브 오일을 조금 바른 구운 사워도우 빵 한 조각을 드십시오. 빵의 저항성 전분이 이제 계피 폴리페놀과 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녁에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이 과정을 정확히 반복하세요.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 4분의 3 티스푼을 타서 마시고 30분을 기다린 다음 2번째 사워도우 빵 한 조각을 드세요. 절대로 빈속의 계피를 30분 이상 섭취하지 마세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빵은 저항성 전분을 전달하면서 보호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셋째, 3가지 음식을 즉시 끊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흰 쌀밥 섭취를 중단하세요. 단순 전분이 밤사이간 재생을 방해합니다. 처음 마신 12주 동안은 술을 완전히 끊으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와인 한 잔이라도 여러분의 진전을 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나 대두로 만든 식용유는 모두 버리세요.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나 참기름만 사용하세요. 넷째, 하루 동안 정확히 물 8잔을 마실 때 절대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항상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물을 드세요.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신진대사 과정을 늦춥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골고루 나눠 마시세요.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산과 서울에 있는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따른 지 단 4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방법을 따르다가
이틀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간은 회복 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일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단 하루만 빠뜨려도 진전의 일부가 초기화됩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10,000원도 안 듭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비싼 건강보조제를 샀거나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시간에 2가지 간단한 음식을 규율 있게 섭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평생을 간 질환 연구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이미 늦었을 때, 간이 말기 강형화로 진행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통계 숫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다짐하세요. 내일 아침 이 방법을 시작할 것입니다. 단계를 적어두세요. 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족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제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짐하세요. 선언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간 건강을 위해 실론 계피와 사워도우 빵을 함께 드셔보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먼저 시작할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자연치유, 지혜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시고 간 건강 문제나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